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스노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시가 아니죠. SK바이오팜이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커다랗게 두 개의 신약이 있었다. 하나는 세르마메이트, 하나는 스노시, 솔리안페트롤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적응증 이렇게 네 군데에 대해서 임상 3상 진행을 했고요. 1분기 때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 데이터가 이달 발표한다라는 뉴스가 나와줬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반등을 보여주거나 크게 뭐 요동치는 그런 액션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노시 같은 경우는요, 그 수면 장애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보면 이제 주의력 결핍과 다행동 장애라든지 뭐 우울증 장애 이런 쪽에 대한 임상 3상 데이터가 이달 중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노시는 지난 연간 1,3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적응증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 로열티가 늘어나면서 SK바이오팜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워낙에 그 세노바이트가 워낙에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스노시의 성장이라든지 스노시가 꾸준하게 벌고 있는 이 매출에 대해서 약간 조금 낮춰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보여주고 있는 SK바이오팜의 매출의 대부분은 세노바이트에서 나온 것도 사실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세노바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직접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스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노바이트에서 나오는 매출만큼 스노시가 끌어당기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노시 같은 경우는 이달 내에 MMD라든지 아니면은 뭐 ADHD 등 뭐 적응증으로 하는 스노시 임상 3상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할 거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수면장애 치료제 부분으로서 뭐 재흡수를 막아 각성을 촉진하는 기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유럽, 캐나다 쪽에 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적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현장 시장에서 추정하고는 SK바이오팜의 스노시 로열티 규모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엑썸에 따르면 지난해 스노시 매출 같은 경우는 1370억 정도로 나와졌고요.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금액으로만 따진다라고 하면은 뭔가 눈에 띄는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적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률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얘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전년 동기에 비해서 26%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크게 성장을 하는 거죠. 현재 허가 중인 EDS 연간 매출 최대 매출이 거의 한 4,400에서 7,300억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ADHD라든지 아니면 뭐 MDD 최대 매출 각각 1조 5천억에서 4,400억 정도, 4조 4천억 정도, 좀 차이가 좀 크긴 한데요. 뭐 이렇게 좀 높게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임상 3상에 성공할 경우 스노시의 연간 매출, 최대 매출은 중간값 기준으로 9배 정도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하나의 약이 하나의 증상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확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약에 여러 가지 뭐 질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약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아. 보통 그 뭐였죠? 비만 치료제 같은 거였죠. 비만 치료제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막 여기도 긍정적인 결과, 저기도 긍정적인 결과 이러면서 우리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블랙버스트급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SK바이오팜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매출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7,200억, 그 다음 영업이 1,80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2025년이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꾸준하게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세는 아무래도 세르마메이트가 선두에 있고 그 밑으로 스노시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해서 회사 매출은 이만큼, 영업이익은 또 이만큼으로써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바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올해 미국에서 전신 발작에 대한 임상 3상 톱라인 결과 확보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 임상 3상에서 우수한 발작 감소 결과가 확인된 만큼 연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신약 허가 신청도 예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회사가 제시한 과제 중에 하나가 중추신경계 신약 도입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세노마메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개척에 성공하고 있는 만큼 후기 신약에 대한 도입도 시장에 관심이 크다. 그뿐만 아니라 꼭 SK 바이오팜이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건 아니죠. 이미 SK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미국의 자회사가 있고, 이 세노마메이트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면서 이 판매망, 이런 망들이 다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SK 바이오팜이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좋은 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좋은 약을 뭐 다른 기업,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이렇게 좀 계약을 맺어갖고 내가 위탁 판매해줄게. 그러 대신에 내가 100만원 팔면은 여기서 10만원만 줘. 이런 식으로도 계약을 해서 이 판매망을 이용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노바메이트,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트럼프가 일단은 좀 연설을 하긴 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 관세 이야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찌 되었던 간에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잘못된 언급이 아니라 계산된 언급일 수도 있는 거죠. 니들 잘해, 이런 식으로 니들 투자해, 이런 식으로 좀 협박성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몰랐던지 뭐 어찌 되었던 간에 SK 바이오팜은 캐나다 쪽에서 위탁 생산을 해갖고 물건을, 어떠한 그 생산된 물건을 미국으로 들여오는데 그 부분이 지금 관세로 인해서 막혔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랑 미국이랑 캐나다랑 그 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 좀 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잘 되면 모르겠고 뭐 잘 되면 좋은 거죠.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 SK 바이오팜은 이미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 내에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부분 준비도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SK 바이오팜이 얘기를 했죠. 대놓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만들어 놨고 6개월치 약도 있고 급하면 지금 바로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거 믿어봐야죠.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죠?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이것만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저희는 뭐 지난달에도 이렇게 수익을 냈고, 이번 주도 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달에 고민하다가 저 허브경제TV는 같이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이 결과물들 여러분들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오늘도 얘네들 또 이렇게 수익을 냈네, 이걸 보고 또 부러워하시겠죠? 후회하시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오십시오. 저희는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다 하고 있고요. 뭐 같이 원하시는 분들 저희 허브경제TV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